미국 증시 마감 확인하겠습니다. 클로징 벨 나옵니다. 장외지네코 3대 지수가 1% 넘는 거의 2% 가까운 좋은 상승을 보였네요. 네, 맞습니다. 현지 시간 20일 미국 3대 지수는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시장은 주요 유통기업들의 실적과 유가 동향, 또 4월 FOMC 의사록, 그리고 미국과 중국의 갈등 상황에 주시를 하는 모습이었는데요. 먼저 조금 전에 공개된 연준의 의사록 내용부터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연준은 코로나로 인해서 현재 미국 경제가 엄청 불확실하며 상당한 위험에 놓여 있다며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두렵다고 전했습니다. 또한 2차 확산에 대해서도 우려스럽다면서 저소득층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기업들의 연이은 파산 신청으로 인해서 은행주들이 타격을 입을 것으로도 전망을 했습니다. 연준은 하지만 금리 인하 외에도 대량의 대출과 유동성 프로그램을 도입해 시장 회복을 이끌도록 했는데요. 이는 경제가 회복될 때까지 계속될 것이고 아마 추가적인 프로그램들이 제시될 수도 있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었습니다. 여기에 로버트 카플란 댈러스 연은 총재까지 재정 및 통화 정책에 추가적인 부양이 필요할 것이라고 말하면서 경기 부양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외에도 미국의 주요 유통업체 1분기 실적이 양호하게 나오면서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로우스는 매출과 순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웃돌면서 개장전 거래에서 주가가 급등했고요. 타겟도 순이익은 지난해보다 줄었지만 전자상거래 등에 힘입어 매출이 호조를 보였습니다. 여기에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 경제 재개가 시작된 가운데 아직까지 코로나19 대규모 재확산 등의 조짐이 보이지 않는 점이 투자 심리를 지지해준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이날 국제유가도 꾸준한 오름세 이어가면서 증시의 강세에 힘을 보태줬고요. 다만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고조되고 있어서 위험 요인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위터를 통해서 중국의 무능력이 전 세계적인 대량 살인을 촉발했다고 비판을 했고요. 이날 상원에서는 중국 기업이 미국 시장에 상장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되면서 향후 추가적인 마찰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마감 상황도 확인을 해보시죠. 상승 출발한 3대 지수, 먼저 다우지수 소폭의 등락이 있었지만 상승세를 쭉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1.52% 올라 24,57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확인을 해보시면 2% 넘는 상승폭을 기록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9,37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요. 마찬가지로 상승세를 오름폭을 쭉 이어나가는 모습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S&P 500 지수까지 확인을 해보시죠. 이날 지난 3월 초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죠. 페이스북과 아마존이 사상 최고치를 돌파하면서 힘을 실어준 모습인데요. 1.67% 올라 2,971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렇게 3대 지수 모두 오른 채 장을 마감했는데요. 이날 상품 시장은 어땠나요? 자, 상품 시장에서 국제 유가가 또다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난 밤 사이에 발표됐던 에너지정보청의 원유 재고가 또 한 번 깜짝 감소를 기록했기 때문인데요. 지난밤 나왔던 원유 재고는 498만 배럴 깜짝 감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제 유가가 5% 넘게 오르는 모습입니다. WTI 가격은 현재 선물시장에서 5% 올라서 33.56달러까지 상승한 채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금 가격도 소폭 올랐는데 통화 완화책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 존재하는 상황이죠. 여기에다가 더불어서 이 백신에 대한 경계감, 어제 저희가 전해드렸던 것이 이 백신의 의구심을 조금은 갖고 있다라고 했던 점, 이런 것들이 이 금 가격 상승을 또 부추기는 측면도 분명 존재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금 가격은 소폭 올라서 0.3% 상승한 1,750.8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금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날은 국채시장에서 꽤 의미가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1986년 이래 첫 번째 20년물 국채가 발행이 된 건데 이 발행은 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전해지고 있고요. 자, 그 국채를 발행한 이후에 채권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다 보니까 금리는 조금 내려갔다는 평가입니다. 10년물 국채 금리가 0.014%포인트 내려서 0.682%까지 조금 내려간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자, 이렇게 상품 선물 시장 살펴봤고요. 이어서 글로벌 외신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외신부터 살펴볼까요? 네, 미국 상원이 중국 기업의 관리 감독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는 이 루이싱 커피로 인해서 발단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미국의 반중 정서가 행정부를 넘어서 입법부까지 확산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이번에 미국 상원에서 통과시킨 중국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법안은 그 기업이 외국 정부에 의해서 소유되거나 통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증명을 해야 된다고 했고요. 만일 미국 규제 당국이 기업의 회계 감사를 연속된 3년간 조사할 수 없다면 기업 증권, 즉 기업의 상장은 금지될 것을 규제한다는 내용입니다.
또 이번 법안은 만장일치로 수긍이 되면서 중국에 대한 미국 입법자들도 분노를 하고 있다는 것을 반영을 했는데요. 대다수의 규제당국 관련자들은 이는 미국의 기준을 무시하는 행위였다면서 이 법안이 미국 자본시장에 접근하려는 모든 외국 기업들에게 적용되기는 하지만 입법자들은 베이징을 향한 법안 강화였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백악관은 아직까지 어떤 코멘트도 남기지 않은 상황인데요. 이 소식이 전해지자 중국에 기반을 둔 이커머스 알리바바의 주가가 영향을 받아서 하락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이 규제가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 계속해서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자, 대선과 관련된 전망이 나왔습니다. 옥스포드 이코노믹스에서 코로나19로 경기가 악화되면서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꺾고 바이든이 승리할 것을 점치는 예측 모델을 내놨습니다. 한번 내용을 살펴보면요. 2020년 이제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역사적으로 처참한 참패를 겪을 수도 있다는 그런 전망을 내놓은 건데요. 옥스포드 이코노믹스가 이번에 전망한 모델은 지난 18번의 대선 가운데 16번의 예상이 적중할 정도로 신뢰도는 높은 편에 속하는 그런 모델이라고 마켓워치에서는 전했습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바이든과 이 트럼프 대통령은 65대 35로 바이든이 65%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35%의 득표를 하게 될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 만약 이 예측이 맞아서 트럼프 대통령이 35%의 득표밖에 하지 못한다면 역사적으로 유례없는 처참한 패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역사적으로 35%밖에 득표를 하지 못한 대통령은 1912년 윌리엄 하워드 태프트가 거의 유일하기 때문인데요. 자, 이렇게 재선의 실패를 예측하고 있는 이유는 단연 코로나로 인한 경제 악화입니다. 왜냐하면 이 옥스포드 이코노믹스 모델이 코로나 직전까지만 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55%의 득표로 승리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 모든 것이 뒤집혔기 때문인데요. 자, 마켓워치에서도 이 예측 모델을 무조건 신뢰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코로나를 겪으면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인지도가 꽤 크게 바뀌었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기 때문에 대선 불확실성이 증시에 미치게 될 영향도 염두에 둬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다음으로 종목 소식 이어갑니다. 중국의 스타벅스라고 불린 루이싱 커피가 나스닥에서 이 상장 폐지 통보를 하면서 여기에 대한 청문 절차를 밟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에 따라서 현지 시간 20일부터 결과가 나올 때까지 루이싱 커피의 주식 거래가 재개가 됐습니다. 하지만 거래 재개 주가가 급락했고요. 투자자들이 상당히 파산될 우려가 있다,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우려가 있다는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4월 회계 부정 사건 이후 거래가 중단된 이 루이싱 커피는 미국 증시 나스닥이 상장 폐지를 통보했다는 소식을 전했는데요. 발단은 회계 문제지만 사실은 미중 관계가 코로나19로 다시 악화하면서 나온 일이라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해서 상원에서는 외국 기업, 특히 중국 기업에 대한 관리 감독 법안이 통과되기도 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앞서 지난 4월 2일 루이싱은 지난해 2에서 4분기 매출액이 허위 거래로 인해서 22억 위안 정도 부풀려졌다고 밝혔고요. 지난해 1에서 3분기 매출액이 29억 위안이었던 것을 감안을 하면 상당히 많은 수치를 부풀린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진 이후 루이싱의 주가는 폭락했고 월가에서는 루이싱 커피의 주가가 앞으로 계속해서 더 떨어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청문회는 통상 요청 후 45일 이내에 열리기 때문에 앞으로 약 한 달 이상의 기간 동안 거래가 진행될 예정인데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나스닥에서는 상장사 관리를 더 강화할 방침이라고 전했습니다. 나스닥이 IPO 기업 공개 기준을 중국을 포함한 일부 외국 기업의 경우 최소 2,500만 달러를 조달하거나 상장 후 시가총액의 4분의 1 이상의 자금을 확보해야 한다는 기준을 세울 것으로 예상이 되면서 앞으로 나스닥이 기업들을 어떻게 관리해 갈지 또 주목해 봐야 될 부분입니다. 자, 애플과 구글이 힘을 합쳐서 애플리케이션을 출시를 했는데 바로 사람 간의 접촉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앱을 출시했습니다. 코로나19의 접촉력을 확인할 수 있는 애플리케이션이고 현재 23개 국가 정도에서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 애플리케이션이 어떻게 구동하는지를 살펴보면요. 적어도 5분에 한 번씩 사람 간의 접촉이 있었는지 이 로그 기록을 통해서 확인을 하게 되고요. 이 접촉력을 누적하고 있는 상태에서 누군가 확진자로 판명될 경우 접촉력 데이터
데이터를 자동으로 역추적해서 자동으로 그 접촉했던 사람에게 의심 환자라는 사실을 알리게 됩니다. 다만 누가 접촉을 했었는지는 익명으로 알리게 되고요. 우리나라 질병본부에서 하고 있는 접촉력 확인과 또 의심 감염자에게 연락을 취하고 있는 그 방식을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자동으로 그리고 하게 만드는 건데 거짓말도 안 통하고 그리고 숨길 수도 없겠죠. 자, 전 세계 스마트폰은 게다가 이 애플의 iOS 혹은 구글의 안드로이드 이 두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애플리케이션을 도입하게 되면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접촉력을 또 확인할 수도 있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요. 자, 하지만 아직 어떤 국가에서 도입할지 도입하지 않을지는 확실치 않은 게 개인정보라든지 아니면 위치 기반 정보에 민감한 국가에서는 이 애플리케이션의 도입을 또 꺼려하고 있기도 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애플리케이션이 애플이나 아니면 구글에게 수익성에 크게 도움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긴 합니다만 어떤 의미를 갖게 될지는 앞으로 좀 지켜보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글로벌 외신 살펴봤습니다. 맨해튼 나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